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속이 뻥 뚫렸어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힘차게 증시 달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좀 답답하고 심심했었는데 월요일 되면 반가워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 몰랐었는데 월요일이 또 이렇게 또 반가울 줄을. 오늘 딱 한 종목만 빼고 모두 다 빨간 글자, 빨간 숫자네요. 최근 주의 종목. 자, 미국 그 S&P 500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연초부터 지금 6월 말까지면 상반기 아니에요? 그렇죠? 1분기 그러면 1, 2, 3월이고 2분기 4, 5, 6월이고 1분기, 2분기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이 떨어진 게 역대급의 처음이에요. 처음. 역사적으로. 그러니 대단한 하락장이에요. 지금이. S&P 500 지수가 상반기 하락률이 1970년 이후 최악입니다. 1970년 말씀드렸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52년 아닙니까? 현재 S&P 500 기준으로 22%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다시 3,911, 지금 마이너스 18.5% 떨어진 상태예요. S&P 500 지수가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15% 이상 하락한 경우, 올해 해당되죠? 상반기 동안 20% 이상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상반기 동안 15% 이상 하락한 경우가 100년 전에 미국의 대공황 때 그 이후 단 5번이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0년 동안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가 1932년이니까 정확하게 90년이죠. 90년 동안 상반기 동안의 S&P 500 지수가 15% 이상 떨어진 경우가 5번이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을 우리가 지금 투자 중입니다. 특히 상반기 동안 18% 이상, 올해 마찬가지죠. 15%가 아니라 18% 이상 하락한 경우는 지금 52년 만에 처음이에요. 또 다우지수가 연초에 2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 99년 만에 처음. 1923년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23년이니까 딱 99년 아닙니까? 100년 만이에요.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즐겁죠? 행복하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기의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알고들 계시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올라왔지만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장 아닙니다. 아직은 많은 전문가들 전망들 보면 앞으로도 1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물가를 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침체가 되든지 경제가 좀 한동안 계속 하방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러나 미국의 이 경기 침체가 오든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을 하든 우리는 어떻죠?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종목,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순매수 순위 현재 8위예요.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비롯해서 또 뭐 TQQQ, 또 SOXL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순매수 순위 1등부터 10등 몇 번 보셨죠? 그 중에 8등이 S&P 500 ETF예요. SPY. 그 다음에 9위가 나스닥 100 QQQ예요. 우리는 이러한 S&P 500, 나스닥 100 이 ETF를 기본으로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우리는 그러한 전략을 추구 중에 있습니다. 항상 나오지만 워런 버핏이 오늘 기사도 또 하나 나왔어요. 종목 찾지 말고 S&P 500 투자하라 나와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장기적 수익률을 비교해서 본다면 조금 아쉽죠? 안정적인 면에서는 1등이에요. S&P 500, 미국의 대표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니까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S&P 500이면 미국 전체 시장의 약 80%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 S&P 500 하나만 투자하면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 안정적인 면에서 보면 1등이에요. 근데 수익률 면에서 보면 아쉬운 면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 두 가지를 우리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현재로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보면 시가총액 순위 1등부터 5등 아닙니까? 이 5개 종목에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은 이 종목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동안들 봐왔지만 오랜만에 10년 동안의 수익률도 한번 같이 봅시다. 5년간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외우기 쉽게 S&P 500은 50%, 5년간에 또 나스닥 100은 100%, 그 다음에 필반나는 150% 이렇게 예상하면 된다 했는데 SPY 61%, QQQ 114%, 100% 2배입니다. 또 타이거 나스닥 100은 QQQ와 똑같은 나스닥 100인데 139%. 이유 알죠? 달러 환율 영향. 그 다음에 SOXX 166%. 지금 이것이 많이 떨어진 거니까 정말 평균적인 수치 얼마든지 대조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5년간의 수익률이에요. 5년간에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5년 동안 꾸준히 올랐을 때 5년이면 2배가 아니라 3배가 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1년 전, 그 이후에 1년 6개월 전 주가로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오랜만에 10년으로 보면 SPY 177%, 그럼 2.8배 아닙니까? 1억 투자하면 SPY인데도 1억 투자하면 2억 8천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 다음에 QQQ 336%. 타이거 나스닥 100 10년 비교가 되죠? 지금 12년째 돼가니까 398%. 그럼 400%죠. 4배, 5배 아닙니까? 5배. 그 다음에 SOXX 필반나는 6배. 그러니 10년 동안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5배.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안 부러워요. 5배.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 되면 25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금, GLD 있어요. 알고들 계시죠? 10년간의 이 투자 수익률을 보면 채권과 금 투자도 함께 봅시다. ETF 중에 GLD가 금 투자 ETF 가장 큰 것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한 10조 넘어가거든요. 상당히 커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5%예요.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되죠. 은행 이자만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채권 ETF의 대표가 TLT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약 20조 넘을 거예요. 한 25조. 근데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블랙록에서 난 거 AGG라고 있어요. 10년 동안에 보면 채권 수익률은 AGG 마이너스 8%, TLT 플러스 0.3%. 그래서 제가 채권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드려요. 채권과 그 주식과 골고루 혼합돼서 이 분산 투자라는 말도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채권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7월 6일 날 타이거에서 신규 상장해요. 나스닥과 채권에 혼합 투자하는 ETF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께는 제가 소개를 안 할 것입니다. 자, 이 중에 보면 우리가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죠. 가장 1등 월등한 시가총액 알고 계시죠? 전기차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 월별 데이터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면 연한 회색이 2019년도 왼쪽에 1월부터 오른쪽에 12월까지예요. 2019년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나온 거예요. 연한 회색이. 진한색 이 청색은 그 다음에 2020년도예요.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빨간 진한 주황색은 2021년 상반기까지만 나왔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얼만큼 차이 납니까? 판매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거 다 볼 수 있죠? 그래프의 이 길이만 비교해봐도 매년 어느 정도로 전기차 판매량 수요가 증가되는지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진한 청색이죠. 이 판매량이 2019년도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사태 아니었습니까?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그만큼 위축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19년도보다 떨어졌죠. 근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어떻습니까? 증가율이 2배로 뛴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작년에 21년도에는 약 9%였습니다. 매년 증가해서 30년 되면 2030년엔 57%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5배 정도로 규모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차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든 약 5배 정도의 규모가 5배 정도로 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비슷하게 주가도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되고 20,000원짜리가 100,000원짜리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기차 시장 규모 당연히 중국이 세계 월등히 1등이에요. 전 세계 시장 규모의 반 이상이 중국이에요. 전기차는.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 그 소재 알고 계시죠? 그 점유율 또한 월등히 1등이에요. 그러니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하는데 중국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 모든 반도체나 친환경이든지 바이오라든지 다 안정된 1등 시장에 있지만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문제만큼은 중국을 등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을 봅시다. 세계 1등 시장 아닙니까? 근데 전기차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미국에는 현재 소규모 업체까지 보면요. 한 30개 정도의 전기차 업체가 있어요. 중국은 수백 개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까지 다 있죠. 조그만 소규모까지. 2016년도에 비해서 지금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기차가 누적 2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돼서 길에 다니고 있어요. 200만 대. 근데 미국의 전체 자동차 대수가 약 2억 8천만 대라고 합니다. 2억 8천만 대. 미국의 인구수가 3억 3천만 명.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대꼴 아닙니까? 미국은 뭐 차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인구가 평균 3억 3천만 명인데 전체 자동차 대수가 2억 8천만 대예요. 근데 2억 8천만 대의 1% 그러면 280만 대 아닙니까? 2억 8천만 대의 10% 그러면은 2,800만 대. 1% 280만 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누적 200만 대니까 아직 1%도 안 돼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현재 전기차 비중은 미국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기차 판매는 이 전기차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업계는 공급이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완성차 이 제조를 위한 이 부품 공급망 때문에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을 보면 내연기관차에는 약 100개의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에는 그거의 4배, 400개의 칩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레벨이 점점 높은 고급 전기차로 갈수록 100개가 아니라 10배, 1000개의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고객은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S&P 500, 나스닥 100 기본이죠. 거기에 반도체, 또 2차전지 4개 아닙니까? 또 하나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개별 종목 알고들 계시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미국 테크 탑10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상장된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의 해외 ETF가 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들입니다. 가장 알짜 종목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만입니다. 감사합니다.